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칩 수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답답해서인지 인텔에서 나왔던 펩 겔싱어가 SNS를 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인텔의 명운을 걸고 집중하고 있는 1.8나노 수율이 10%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자 인텔의 1.8나노는 현재 차질 없이 개발되고 있으며 수율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수율을 말할 때는 다이 사이즈와 함께 말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이가 클수록 수율이 낮고 다이가 작으면 수율이 높다면서 다이 크기를 정의하는 것 없이 수율을 말하는 게 넌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의 18옹스롱을 옹호했는데요. 인텔에서 사실상 쫓기다시피 나갔지만 그래도 겔싱어는 인텔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인텔의 상징과도 같고 산증인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1.8나노를 옹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또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텔 1.8나노가 중요한 것은 1.8나노를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텔은 팹리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최첨단 시기에 누가 14나노, 10나노, 7나노와 같은 구형 CPU를 쓸까요? 결국 인텔 1.8나노는 인텔의 팹리스 전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제조 공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제조 공정은 아니라는 뜻이죠. 인텔이 만약 최선단 노드 제작에서 손을 떼게 되면 칩 생태계 자체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만큼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의 1.8나노가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적용된 최초의 노드라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인텔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부르지 않고 리본 패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삼성은 3나노에서 적용한 이 기술을 최초로 제작 공정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과도 비교가 가능하고 2나노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하는 TSMC와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서로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장도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대만 자유15가 최근 TSMC 2나노 노드의 시험 생산 수율이 60%를 초과했던 내용을 내놨기 때문에 인텔로서는 더 민감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그 IT 매체 톰 하드웨어는 인텔의 1.8나노가 TSMC의 3나노 1세대 노드인 N3에 더 가까운 SRAM 밀도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1.8나노가 TSMC의 2나노보다 못하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인텔의 1.8나노는 TSMC의 3나노, 5나노 프로세서와 더 가깝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실제 웨이저자 TSMC CEO도 인텔의 1.8나노가 TSMC 3나노 파생 노드로 내년에 애플과 퀄컴의 AP를 만들 가능성이 큰 노드로 꼽히는 N3P보다 못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파운드리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의 경우도 수율을 간접 유추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퀄컴이 내년 가을 내놓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 그 AP죠. 이 AP의 파운드리 파트너로 TSMC의 N3P의 모든 칩을 맡길 수 있다는 유명 팁스터 업로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정도는 루머 수준이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이 TSMC와 함께 공동 수주, 퀄컴 칩을 공동 수주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퀄컴이 TSMC 경우는 3나노 파생 노드인 N3P를 쓰면서도 삼성에는 물량을 주더라도 3나노가 아닌 2나노 노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삼성 2나노와 TSMC 3나노를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함의도 내포하는 것이고, 삼성이 3나노에서 워낙 수율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2세대 노드격인 2나노에서는 수율에 관련해서 반전의 기대감이 담긴 조치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삼성이 2나노에서만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TSMC의 3나노 수율도 3나노 물량도 일부 흡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 엑시노스 2500의 조기 양산 가능성인데요. 그간 엑시노스 2500은 내년 가을에 나온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벤치마크 테스트 등에 이 엑시노스 2500이 이름을 올리면서 혹여 내년 초 나오는 갤럭시 S 시리즈 일부 모델에 탑재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폰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엑시노스 탑재가 더 낫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삼성 3나노 수율이 걸림돌로 지목돼 온 만큼 만약 조기 양산으로 갤럭시 S 시리즈 일부 모델에 탑재가 된다면 이 수율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수율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파운드리 수율이 뛰어나야 가격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애플도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CPU로 내년에 나오는 M5 칩을 TSMC의 3나노에서 만들 것이란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2나노 양산이 TSMC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웨이퍼당 3만 달러나 되는 2나노의 비용, 그리고 일각에서 시범 생산 초기 수율이 60%라고는 하지만 양산 초기에 수율 부담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 만큼 3나노를 활용하는 게 팹리스로서는 안전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TSMC의 최선단 노드 활용을 항상 가장 먼저 해왔다는 점에서 2나노의 적용 시기가 내년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후년인 2026년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수율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수율도 엄밀히 보면 웨이퍼 공정에서 수율, 그리고 패키지 공정에서의 수율 등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웨이퍼 공정에서의 수율 목표는 대부분 7-80% 수준이죠. 웨이퍼 공정에서는 100개 칩 중에 7-80% 80개 정도가 양품이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웨이퍼 공정 단계에서 수율이 90% 이상이면 엄청난 성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웨이퍼 공정이 끝나고 낱개의 칩으로 포장하는 패키지 공정에서는 수율은 99%가 나와야 합니다. 웨이퍼 공정에서 수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패키지 공정은 이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마지막 공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량품을 무조건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율이 낮으면 그만큼 양품 칩을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나 장비 활용 같은 것들이 추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 칩 제조사들은 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칩은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 고속, 고용량, 고신뢰성, 다기능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칩을 만드는 마무리 단계인 패키징 공정에서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공정에서 요구되는 수율도 달성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반도체 업계에 사용되는 명언 중 하나가 알면 풀고 모르면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칩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뛰어난 엔지니어라면 이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빨리 찾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고 약속한 날짜에 양품 칩을 납품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정 엔지니어가 무능하게 되면, 실력이 딸리게 되면 무조건 공정을 정지시키고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잡는다는 것이죠. 제조 공정만 해도, 칩 제조 공정만 해도 600개가 넘습니다. 불량이 난 원인을 찾는데 한두 달이 흘러나는 것은 예반장입니다. 결국 납품 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 풀고 모르면 공정을 멈춘다는 뜻에서 모르면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칩 수율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